네, 반갑습니다. 4월 5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느낌도 좀 있고, 이때는 뭐 지지선이 좀 되는 것도 있고, 자, 돌파 이후에 뭐 크게 밀리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런 느낌도 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풀어져 있는 듯한, 뭐, 괜찮아. 할만해. 뭐 이런 느낌들 많이 좀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일단 시장도 약보합세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있긴 하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지금 매도세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흐름이 만들어져야지 또 연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또 외국인들이 매수를 집중한다고 하더라도, 매수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또 집중되는 종목군들 또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물량 자체가 아침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11시 30분 정도 시점에서 약 800억 넘는 순 매도를 보이고 있고, 또 올라올 기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 대형주에게는, 또 시총 상위권 종목 중에는 계속적으로 타겟팅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만 또 집중된다라면 다른 것들도 찬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이제 연기금 매도에 타겟팅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좀 보였다가, 이제 지난주에 반등을 좀 했었죠. 근데 그 모양새가 단기적 반등 아니겠느냐, 기술적 반등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또 의문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인지 또 기술적 반등이라면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중소형주들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위기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포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장과 관계없이 일단은 계좌가 또 어느 정도 올라왔으리라 생각해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황 보면서 가도록 합니다. 차트 볼게요. 네,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3114포인트. 일단 3100포인트 이상이다, 이것만으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장중에 뭐 마이너스 0.3% 정도까지 밀리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만 특별하지는 않죠.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부담적인 내용도 없는 거고,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해서 특별히 뭐 이제 시장이 뭐 고평가됐다,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일단 하락 추세에서 전환을 시켜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래쪽 지지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090, 3080 이 정도 라인대에서 이제 지지선만 만들어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치는 한 번 정도 더 떨어져 내려와도 괜찮은 위치,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아도 괜찮은 위치,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매물대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3150포인트 위쪽으로 형성되는 이 매물대,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을 좀 주는 상태가 될 텐데, 자, 일단 그래도 지수는 직전 고점 근처까지 많이 더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모양새들을 만들어낸 게 또 외국인이라는 거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와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가는 종목들도 있는 걸까? 네, 전부 다 올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다 오르진 않는 것일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심도 조금 생겨날 수 있을 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꾸준히 자기 갈 길 가고 있습니다. 0.1%대. 뭐 지금은 코스피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총 상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이렇습니다. 그냥 LG화학 마이너스, 현대차 일단은 플러스로 다시 넘어서긴 했는데 저항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SDI,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도 지금 마이너스로 다시 전환된 모습이고요. 뭐 기아, 이제 차 빼가지고 기아 차에서 기아로 됐는데, 기아. 포스코는 지금 신고가 쭉쭉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상승세를 진행하고 있었던, 또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1.7%, 2%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래도 플러스 국면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그 다음 걸 보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나 뭐 금융주, SK텔레콤도 마찬가지. 네.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들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상황 아니겠는가 보시는 내용이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다 밀려요. 자, 이렇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들은 이제 대형주보다도 중소형주에 조금 더 많은 그런 비중이 좀 실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요, 외국인들이 지금 30억 정도 순매수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연속성을 가질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로 전환됐다가 계속 확장이 된다라면 오늘 시장 분위기는 다시 또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들은 아직은 확신직일 수 없다. 다만 이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은 좀 가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긴 한데 연기금도 매도가 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700억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과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들어왔다는 거, 이건 뭐 단기적 차익 실현, 즉 4월 1일, 2일 지난주 이틀 동안 올라왔었던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동향이 아직까지는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매수의 포지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업종별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이 뭐 하고 있을까? 오늘 철강 금속 쪽이네요. 매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없어요. 네, 전기전자가 지금 없고요. 매도 쪽으로 한번 볼게요. 매도 쪽 보게 되면 전기전자가 매도가 있습니다. 뭘 팔고 있을까?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 팔고 있는 거 좀 보셨죠? 그래서 뭘 팔고 있는지 한번 보고요. 운송장비, 그 다음에 대형주 시가총액 쪽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거.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전체적인 부분에서 전기전자, 대형주 매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연기금 마찬가지죠. 대형주, 그 다음에 전기전자 매도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시총 상위권 종목에서 또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얘네들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 잠정 집계 살펴보시면 지금 11시 10분 자료 살펴봤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네, 뭐 물량은 많지 않아요. 물량 많지 않지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포스코 매수가 진행되고 있고요. LG화학 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분위기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사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또 가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네, 뭐 건설주들 움직임도 굉장히 좋죠. 건설주, 그 다음에 건설 기자재, 또 건축과 관련된 뭐 토목, 뭐 이런 쪽 다 괜찮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목 쪽 보시면은 이제 그 도화 엔지니어링이 있었죠.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 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도 뭐 다행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다음에 매도는요. 삼성 SDI 순매도, 기아 자동차 순매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LG전자 다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현대모비스도, KB금융까지도 오늘은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시총 상위권에 또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이닉스. 그러니까 타겟팅돼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매수가 유입되면서 계속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매매 동향은 매도가 더 우세한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은 아직 매수냐 매도냐를 결정짓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매도가 조금 더 많게 나오면서 시장의 부담을 좀 키워주고 있는 상태죠. 여기다가 기관 쪽 넘어가게 되시면은 아마 금융투자 쪽 집계가 되면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기관 쪽 매도도 삼성전자 순매도 많아요. 네, 그 다음에 SDI, 하이닉스는 팔고 있지만 많이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외국인 매수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LG화학, 뭐 카카오, 현대차 시총 상위 종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LG디스플레이라든지 뭐 한국전력 오늘 모양 괜찮죠? 그 다음에 포스코 뭐 원래부터 가던 종목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위주의 상승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 연기금과 한번 볼까요? 포스코, KB금융, 한국전력 이런 거 사고 있는데 삼성전자, SDI, 현대차, 기아차 뭐 이거 한결같습니다. 쭉 팔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대형주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아직은 대응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수급의 동향이 완벽하게 들어와서 밀어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하락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들 또는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매도가 계속 나온 상황인데
지금까지 올라온 부분들은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현대차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60일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이면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매도가 지속된다면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게 될 확률도 높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은 일단 올라오는 것은 인정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매도는 멈추시되 대신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수급이 받아주게 된다면 그 흐름을 가지고서 매수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받쳐주지도 않고요. 아직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저점에서 사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확인하고 사는 거, 올라가는 걸 확인해 놓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중소형주들 쪽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도 있어요. 뭐 제로투세븐 이런 것들은 육아 관련한 부분들인데 더 올라가죠. 계속 갑니다. 그냥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용품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관심을 계속 끌고 있고 상승하고 있고 그런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 방송에서는 위메이드에 대해서 뭐 저는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미 뭐 수익도 많이 나온 상태고요. 그 다음에 월급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이제 단기적인 어떤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을 때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마이너스 한 6%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매도 의견 좀 드렸는데 사실 뭐 계속 들고 가셔도 별 문제는 없어요. 어차피 뭐 종목이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단기에 많이 올라오게 되면 항상 부담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5일선 이탈할 때 차익 실현하시면 지금 40% 넘게 나왔잖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50% 넘게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좀 챙겨놓고 다음번 들어왔을 때 다시 사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오늘 장중 라이브 방송에서 매도 의견을 살짝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뭐 계좌로 봐서는 지금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씩의 어떤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뭐 조금씩 내린다거나 아니면 조금씩 올라온다거나 그런 부분은 변동은 있을 수 있겠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중소형주 포트 잘 구축하셨다라면 오늘도 계좌는 위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수급과 상관없이 시장과 상관없이 계좌는 계속 올라가고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시장에 대한 관점은 그냥 편안하게 보유만 하시면 되겠다. 종목을 무엇을 구성했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지금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익 바로바로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나오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버텨내면서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자. 그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횡보할 때는 씨를 많이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우상향으로 전환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중 시황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